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광물 확보 싸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세계가 이 광물을 확보하는데 목을 매달고 있는가? 첫 번째 페이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가격 그 원자재의 40%의 가격을 차지하게 되는 리튬과 코발트, 니켈 이 세 가지의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광물의 고공행진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광물 확보 싸움에 시장이 목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24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고요. 코발트, 니켈 역시 이 광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은 광산을 이렇게 채굴하는데 이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콩고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광물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게 되면서 점점 더 광물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네, 최근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그린란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를 장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세를 과하게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이슈가 단순히 땅 따먹을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광물의 전쟁터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광물 전쟁터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반드시 독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린란드 땅 안에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묻혀져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이 광물을 무기화하기 시작하자 이런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체크해 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를 살펴본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를 만들어내지 않겠다,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참 전에 미국을 상대로도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거론한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의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 찾기에 열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나타난 기사였는데요.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체 공급원으로 브라질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친구 찾기의 열성의 모습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짚어주시죠. 네,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원이 무기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업 재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재계에서 다보스 포럼에 나가서 에너지와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광물 확보에 열성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체크해 보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광물 확보 싸움이라는 이 주제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교시의 포인트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우선 순위로 한번 정해와 봤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일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물 싸움이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참 강하다라는 걸 어제도 오늘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 증시가 간밤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 선물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만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1.5%대 혹은 1.7%대의 조정을 받은 것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광물 관련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EU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붙을 거냐 아니면 또 분위기만 풍기고 마무리가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왜냐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에서 22일 넘어갈 때 그러니까 내일 오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엔비디아 젠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트럼프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서 주말에 나온 그린란드 이야기를 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그래 트럼프가 말하는 건 그렇다 치자. 이제 여기에 EU가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져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국도 혹은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또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감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생산하는 건 우리가 써야지. 너네가 우리 거를 쓰려면 더 높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 라는 식의 지금 거래 형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 한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쇼티지가 지금 발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금과 은, 구리, 천연가스 오르지 않는 원자재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원자재 가격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할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원화만 약세인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대만, 일본도 동시다발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반면에 생각보다 자국 화폐 가치가 강한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광물을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은 어떻죠? 광물을 수입받아야 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 환율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녹여내고 있는 상황이라 원자재 가격 추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재계의 입장도 궁금해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광물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에 맞서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린란드와 관련한 어떤 내용을 좀 밝힐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 경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와의 통화의 연결성도 언급해 주신 만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교시의 포인트는 어떤 쪽일까요? 일단 지수의 기간 조정 시 해지 수단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해지 수단이다라고 하면 상승하는 쪽이 있다면 하락하는 쪽에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미국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출발이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었던 분야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플러스 로봇 혹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전력 전선,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는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다면 결국 이렇게 대외 변수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기회라고 보여지지만 만약 영업이익률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기업들을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다? 그러면 올라온 만큼 조정의 불편함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감수하고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쇼티지 현상이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DDR4, DDR5의 가격, 여기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격이 지난 4개월 동안 그야말로 우리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상승폭을 키웠던 거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크고 뒷단에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비단 DDR4, DDR5가 포함되어 있는 디램만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변동성, 그러니까 수익 변동성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원자재 관련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가격으로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역설적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5에서 7% 빠지면 도망쳐야 돼, 무서워. 그거 아니죠. 드디어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5%, 7% 빠지면 도망가야 돼가 아니라 나도 이제 현대차를 한번 전략적으로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 트렌드임을 감안을 하면 저는 우선 가격적인 깊은 조정은 나오진 않겠지만 기간적인 조정이 나올 때를 대비를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때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원자재 시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광물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 포인트는 광물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것을 중간재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판가를 전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정말 안 팔리는 제품이라면 판가 전이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광물들이 앞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정말 많은 제품들의 판가 전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100개를 팔더라도 지금 판가 전가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에브리싱 랠리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를 해봤을 때 이 광물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금 가격, 은 가격, 구리와 니켈, 코발트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주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와 2교시 학습 포인트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 평 어떻게 될까요? 잠시 쉼표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일단 코스피가 쉬어가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속썩였던 코스닥 증시에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코스피가 쉬어가는데 코스피가 쉬어간다라는 핑계로 안 갔으면 정말 답답했을 법한 하루, 그리고 답답함과 동시에 내일의 걱정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코스피의 약간의 모자름을 동생 코스닥이 오늘 잘 보듬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후에 격한 어떤 대응만 없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잘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러한 노이즈는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펀더멘탈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를 역설적으로 잘 이용할 전략을 미리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가 올라갈 틈을 코스피가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되는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광물 가격과 영향을 받는 주식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정규석차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등과 5등 종목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4등 종목은 TMC고요. 그리고 5등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네. 먼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리 가격 연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4등, 5등 종목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TMC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TMC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광 케이블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은과 구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저도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15일 날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혹 빠지더라도 기준을 잡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준봉이라는 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TMC와 같은 기업들도 이제는
코스닥 지수가 정말 코스피 따라서 올라간다 했었을 때 단기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전선은 제가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특히 대한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은 동일한 그 면적 대비 육상 케이블보다 구리가 들어가는 함량이 3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 전선 없어서 못 팝니다. 그렇다면 판가 전가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다라는 거죠. 슈퍼 을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전선이라서요. 저는 대한전선과 TMC, 지금 대한전선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봐도 오늘의 흐름이 정말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여기서 조금 더 거래량만 받쳐주면 최근 박스의 상단이라고 보여지는 28,900원도 오늘 장중에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머리 쓰기 복잡하다라고 하면 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구리의 가격이 상승한 만큼 판가 전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대한전선.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판가 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목 대한전선 한번 기억해 보시고, TMC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케이블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등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3등 종목은 풍산입니다. 방산 쪽에서 조금 네. 사이즈가 작은 종목으로 집중해 주셨는데 그만큼 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변수라면 그린란드에서 혹시 모를 무력 충돌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 시장 내에서 무엇이 움직일까? 라인메탈을 필두로 하는 방산주가 움직일 그쵸. 거고, 미국도 로키드 마틴을 포함한 방산주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 방산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구리 함량이 높은 무기를 취급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풍산이 가장 좀 선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총에 들어가는 탄두, 그 탄두 앞에 이제 구리 제품이 이제 붙는데 그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구리 가격 상승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붙여놔도 이사가지 않을 그런 본업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구간이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올라왔었던 종목이 아닌 만큼, 만약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이 안 되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경계감을 좀 가지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풍산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핵지 종목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방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 풍산과 같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체크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2등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네, 2등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대표적으로 리튬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시세 일단 폭발을 했고요. 그쵸. 오늘 좀 그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 몰랐는데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차트만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메이저 주체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슬쩍 한 번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일하이텍이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관련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본인들이 뜯어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했던 재고 자산이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이맘때 혹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성일 하이텍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주들에게는 굉장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또한 일단 전기차라든지 ESS라고 하는 어떤 개선 포인트들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자산 평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를 기대하는 흐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성일하이텍 지금의 위치 저는 충분히 한번 공략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등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대망의 1등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1등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을 1등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사실 포스코 그룹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산업군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차트 보면서 보더라도 주간 상승폭이 35%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상승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사업체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오는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LNG 쪽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이미 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조선주들에게 미국 선사들이 발주를 줌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히토류에 대한 가격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에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캐는 데 있어서 환경 규제의 문제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걸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많이 못 합니다. 이걸 어디서 많이 하냐? 아프리카라든지 중국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를 쉽게 확보를 못 하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가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서 광물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을 감안을 해보면 물이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박스 상단입니다. 박스 상단을 바로 돌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를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6만 원에서 6만 4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리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박스의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대를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박스권 돌파가 된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방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지만 박스권에서 또 한 번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손절 라인까지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에서 6만 4천 원 구간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 라인 5만 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시장의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광물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체크해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은가 한번 짚어봤으니까요. 꼼꼼히 기억해보시고 어제 숙제검사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드린 숙제 확인해보죠.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확인해주시죠. 네, 정답은 2번 금감원이었고요. 오늘의 숙제 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릴 숙제는 광물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히토류를 품고 있는 유럽의 광물 창고라고 불리는 곳 어디일까요? 1번 아이슬란드, 2번 그린란드, 3번 덴마크.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